빠르면 내년 말 정도, 늦어도 내후년 초에는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한국 금리 역시 덩달아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 팀장과 함께하는 잡담 한바탕, 김영의 프로 잡담러 시작합니다. 팀장 최근에 일교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네, 맞아요. 덩달아 저희 이게 복장도 되게 많이 두꺼워졌는데 이렇게 한국의 기온처럼 요동치는 곳이 한 곳 더 있다고 하는데 바로 미국의 금융시장입니다. 근데 미국의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국내 주식을 막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증시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와 증시 간의 연관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란 건 어떤 국가의 금융체계 중심이 되는 금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시켜서 그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 0.75%를 기록 중이에요. 역대 최저로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그에 따른 뭐 경제 상황이 침체되다 보니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의미는 결국 이자가 오른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가계나 기업의 대출이 줄고 저축이 늘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가치,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그 자산 가치의 하락이 찾아오게 되죠.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한국 금리 같은 경우가 미국 금리와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뭐 금리 인상 움직임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연동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경제 스탠다드의 표준이다 보니까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건데 쉽게 말해서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한국에 투자된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리가 우리보다 높다고 할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보다 안정적이고 금리도 더 많이 주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늘 좀 높은 수준 유지하려고 하죠. 과거에 금리 역전이라고 이런 현상이 몇 번 발생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투자금의 유출이 조금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달러가 기축통화란 말이잖아요. 네.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기축통화가 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축통화는 무역을 할 때 교환 대상으로 쓸 수 있는 통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화가 현재로서 미국 달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미국이 경제력과 외교력, 군사력이 다 결집된 결과물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로화나 뭐 영국 파운드 그리고 일본 엔화, 중국 원화 뭐 이런 돈들도 쓰이지 않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교환 대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무역 통화로 쓸 수가 있는데 기축 통화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이 바탕이 됐던 거고요. 1971년도 미국 니슨 대통령이 기본이자를 폐지를 선언하면서 더 이상 그 이후로는 달러의 위상이 더 높아졌어요. 이전에는 달러로 가져가면 미국 은행에서 금으로 바꿔줬었는데 지금은 바꿔주지 않거든요. 그냥 달러를 유일무이한 기축통화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이 되게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럼 정확히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 당시에 매월 시장에 1200 달러 가까운 유동성을 풀었다고 해요. 뭐 기축통화국이기에 가능했던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인당 뭐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규모가 되게 작았잖아요. 이것도 되게 고심해서 뿌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낸 거예요. 마구 찍어내서 마구 뿌렸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양적 완화 정책이 당시 미국 경제를 좀 부흥하는 데 좀 도움됐을지 몰라도 현재는 좀 다른 식의 영향을 주고 있어요.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물건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현재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연준에서는 조만간 테이퍼링으로 되지 않는 그 인플레이션의 위기감을 뭐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전망에 대한 시기는 좀 달라요. 뭐 빠르면 내년 말 정도, 늦어도 내후년 초에는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한국 금리 역시 덩달아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이 내후년 정도로 예상됨에 따라서 국내 금리 인상도 시기가 지금 전망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 쪽 얘기 나오는 거 들어봤을 때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은 단행될 수 있다고 봐요. 뭐 0.75에서 0.25% 정도 오른 1% 정도가 예상되는 수준이에요. 뭐 거기에 맞춰서 이미 국내 은행들은 대출 규모 축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도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출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미국의 요동치는 금융시장과 또 향후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 잡담론은 다음번에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